안녕하세요. 정할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계신가요? 저는 과거 한 달 생활비로만 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소비했었던 것 같아요. 옷, 음식, 네일 등등 최소 100만 원 이상은 항상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로 초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줄이지 않았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해오고 있는 절약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절약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30년 넘게 일기, 다이어리, 가계부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하려면 지출 체크가 필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각 잡고 수기로 가계부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났고요. 지금은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앱을 활용하고 있어요. 카드랑 계좌를 연결시켜 두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출을 분석하다 보니까 배달과 외식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과감하게 배달 앱을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커피, 배달 음식, 술 등 중독성 강한 것들은 특히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제가 사용한 게 바로 챌린지였는데요. 한 달간 커피 안 사 먹기, 일주일간 집밥 먹기, 올해 봄옷 안 사기, 이런 식으로 짧고 간단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다 보면 소비 습관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전에는 하루에 2잔씩 매일 커피를 사 마셨는데요. 지금은 제 돈으로는 한 달에 5번 이하도 안 사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식도 하고 싶고 피부 관리도 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저는 체험단을 활용합니다. 열 키운 자식 하나도 안 부러운 블로거를 통해서 체험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당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 1회 정도는 바깥 음식과 커피를 사 먹어볼 수 있게 되었고요. 피부 관리도 월 2회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염색이나 펌도 때가 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옷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이상 옷은 한 개도 안 산 것 같아요. 옷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비 욕구를 완전히 누르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 싶은 것들이 생길 때 저는 쇼핑몰에서 정말 수십 개를 비교해보고 최악의 후기들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매 욕구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옷이라면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우리는 옷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NS를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면 사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다 보니 SNS를 줄이면 소비 욕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잡생각이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가끔은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 안 드는 취미를 몇 가지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특히 러닝과 홈트는 무료이면서도 효과가 최고입니다. 뛰는 게 두려우시다면 헬스장을 추천드릴게요. 그나마 제가 해본 운동 중에서 가장 효율롭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헬스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건데요. 무료로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시간도 매우 잘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와 집 정리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청소를 해요. 말끔히 정리된 집을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취미라는 게 거창할 필요가 없이 산책을 해도 좋고 아이쇼핑을 해도 좋습니다. 단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돈 쓰는 일보다 생산적이기도 하고 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독서는 꼭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알뜰폰이나 알뜰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절약러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목표 금액 외에 남는 돈은 파킹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한 달 목표 지출액만 남겨두시고 모두 파킹 통장으로 옮겨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목표 금액 20만 원만 딱 통장에 남겨두고 연결된 체크카드 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20만 원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밥 해먹는 건데요. 회사 다니면서 하는 가장 큰 소비가 점심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회사를 가면 밥맛을 잃기 때문에 점심밥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정말 대충 싸다녀요.
컨디션 좀 좋으면 전날 볶음밥 해놓고 싸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밥에 계란 후라이에 간장 비벼서 싸가기도 합니다. 밖에서 점심값으로 매일 1만 원씩 나가는 게 정말 매일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요리니인 제가 집밥을 해먹겠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일단 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요리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집밥이 맛없고 정말 해먹기 귀찮으면 음식점에서 포장해 오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어탕이나 갈비탕 같은 거 몇 개 포장해서 냉동해 둔 뒤에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 팩으로 보통 3-4번은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사 먹는 추어탕의 경우는 한 팩 기준으로 12,000원인데 한 4번은 먹더라고요. 그러면 3,000원으로 4끼 해결이 가능하니까 꽤 아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절약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만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절약은 건강을 되찾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꼭 돈을 써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물건을 쟁이지 않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독서와 운동, 건강한 집밥을 먹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도 절약을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갈 길은 멀지만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절약을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오늘 하루 어디서 돈이 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